발달시키는 것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보다 더 이상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MCT 헤드코치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의 모든 관심사 엉덩이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저희가 엉덩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시고 여러 제가 회원님들을 지도하고 해봤을 때 조금 아신다 하고 오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동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엉덩이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면 힙힌지 패턴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옆으로 봐서 체강 굴곡, 오케이, 고관절 굴곡, 그치, 그리고 힙힌지, 그렇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동작이 가장 이상적으로 동시에 협응을 해서 나타내는 동작을 데드리프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데드리프트에 비유를 해서 이 동작을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크게 세 가지 동작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힙힌지 패턴이라는 거죠. 힙힌지 패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바벨로 이동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도겸 선수 여기 와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 하지 고정하고 그냥 몸통만 굴곡시킨 게 체강 굴곡이에요. 그렇죠. 트렁크 플렉션. 다시 일어나시고,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허벅지뼈만 올라와가지고 고관절 굴곡, 이게 힙 플렉션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고관절 경첩 힙힌지 패턴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왜 힙힌지 패턴을 잘 사용을 해야 되냐면, 자, 일어나서 엉덩이 근육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천골이랑 장골 붙잡고, 상부 파트는 장경인대에 들어가 있고 하부 파트는 허벅지 뒷다리 뼈 바깥쪽 뒤쪽에 약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다리 벌려놓고 스쿼트하고 뭐 밴드 걸어온 다음에 자꾸 무릎 벌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 자체가 중둔근 타겟팅 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둔근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중둔근의 3분의 1 정도를 대둔근이 덮고 있단 말이죠, 상부 파트가. 물론 중둔근을 타겟팅을 해서 엉덩이의 쉐입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시 선행돼야 되는 건 올바른 힙힌지 패턴으로서 대둔근의 상부 섬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것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보다 더 이상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체강 굴곡만 시키면 이렇게 붙어있는 엉덩이 근육이 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다시 일어나서, 자, 고관절 굴곡 만들어 보세요. 고관절 굴곡 만들면 하부 파트의 신장만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힙힌지 패턴 일어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둔근이 가장 길이가 길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다시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동작을 가장 이상적으로 협응을 해서 데드리프트 포지션을 만들 때 이 힙힌지라는 것을 잘 이뤄내려면 올바르게 허리가 척추 중립을 유지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력과 근육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등장성 운동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대둔근의 섬유가 가장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행위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모션이 힙힌지라는 거예요.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힙힌지 패턴을 깊게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엉덩이 운동에서 데드리프트가 좋다고 하니 단순히 체간 굴곡만 일으켜버리게 되면 약간 깊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들어누워서 하게 되면 힙스러스터 동작이 나오는데, 힙스러스터를 할 때도 허리를 바르게 펴놓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센트릭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둔근의 최대의 스트레치를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따라오시죠.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대둔근 섬유의 신장과 수축을 일으켜내려면 힙힌지 패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실전편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빠져봐 보세요. 오케이. 지금 이 친구는 운동 오래 한 선수라서 바로 이렇게 이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바벨과 대둔근의 모멘텀, 즉 바벨과 대둔근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주는,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바벨과 대둔근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보세요. 이 길이를 만들어줘야 대둔근이 최대로 신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잡고 일어나봐. 한 상태여야 힙 드라이브를 넣으면서 대둔근의 최대 수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등장성 웨이트 트레이닝 형태에서 대둔근의 근육의 양과 근력 발달을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패턴이 키포인트가 바로 힙힌지이기 때문에, 오늘 엉덩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힙힌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아마 그러면 내가 이 힙힌지를 잘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카메라 그렇게 옆에다가 놓고 본인이 삼각대 놓은 다음에 찍어봐도 돼요. 오케이, 다운.
자, 여기서 봐봐요. 허리 구부려봐. 이렇게 되면은 고무줄 줄어들어 버리죠. 허리 펴봐. 이렇게 돼야 고무줄이 가운데가 최대로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옆에서 본인이 삼각대를 잡은 다음에 삼각대로 카메라 세우는 다음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운동 파트너한테 옆에서 찍어달라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세트는 바와 대둔근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 있지? 다음 세트는 대둔근과 바벨의 거리가 좁아져 있네? 그러면 힙힌지 잘 안 나온 거예요. 깊은 체감 굴곡만 시켜버린 거라고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래서 올바르게 허리를 핀 상태에서 최대의 대둔근 스트레치를 위해서 허리를 올바르게 펴놓고 체간 굴곡, 고관절 굴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관절 경첩인 힙힌지를 잘 만들어내는 게 대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정리되시죠? 여기까지 처음 들으면 잘 이해 안 가요. 저희도 수백 번을 반복을 해서 그래야 저희도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이 실전편의 동영상을 돌려보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정한쌤이 여기서 이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해부학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왜 척추의 중립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힙힌지 패턴을 이뤄내야 가장 이상적인 대둔근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이론편의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힙힌지 패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움직임을 잘 사용을 할 때 왜 이 모션이 키포인트인지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서 트레이닝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극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보다 더 올바르게 득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의문사항 혹은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더 원하는 운동 영상이라든지 실전편 영상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부상 조심하시고 득근하십시오. MCT 헤드코치 김광호였습니다. 경례.